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아지 상담소 윤쌤입니다. 강아지와 함께 살다 보면은요, 참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그로 인해 내 강아지가 다치기도 하고 급하게 상처 처치를 해줘야 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은요, 내 강아지에게 생길 수 있는 여러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구급상자를 한번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은요, 구급상자에 비상약이나 필요한 물품을 한데 모아 놓는다면은요, 응급상황을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동물병원에 데려가기 전에 최상의 대응을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 강아지를 위한 구급상자 안에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는 라텍스 장갑. 상처가 심한 강아지를 다룰 때 필요합니다. 상처가 생겼거나 소독이나 연고를 받을 때 여러분의 손에 묻은 세균에서 2차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라텍스 장갑을 넣어놓습니다. 여러분의 손은 생각보다 지저분할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소형 이발기. 강아지가 상처를 입었을 경우나 부분적으로 피부염이 생겼을 때 상처 부의 털을 정리하여 연고를 바르거나 소독을 해줄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생각보다 내 강아지에게 사용할 일이 굉장히 많으며 털을 자르는 목적으로 가위는 되도록 사용을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강아지가 여러분들의 서투른 가위질에 피부가 손상되어 옵니다. 이발기는요, 화성에서 나오는 반려동물 이발기를 개인적으로 추천합니다. 대부분의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베스트셀러입니다. 세 번째는요, 의료용 핀셋과 쪽집게. 산책 중 가시나 혹은 무언가 날카로운 것이 발이나 피부에 끼었다면요, 제거에 굉장히 유용합니다. 때로는 입안에 낀 이물이나 입안에 장난감이나 뼈 혹은 간식 등이 걸렸을 때 제거에도 유용합니다. 입안의 이물질 제거에는요, 끝이 약간 구부러진 형태의 의료용 핀셋이 훨씬 더 유용합니다. 네 번째는 수건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수건은요, 커다란 비치타월이 좋습니다. 사고나 상처로 인해 흥분한 강아지를 둘러싸서 옮길 때나 얼굴 부분을 가리고 상처를 소독, 처치를 할 때, 또는요, 체온 유지를 위해 따뜻하게 하거나 병원에 데려갈 때는요, 자동으로 캐리어 바닥에 깔아주거나 캐리어 위를 덮어서 이동시켜 주시면은요, 집안의 냄새가 이동 중에도 유지되기 때문에 강아지가 덜 흥분하며 덜 불안해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찐득이 후크. 봄, 가을철로 산책을 해보시면은요, 생각보다 많은 진드기가 붙습니다. 진드기가 붙어 있다면은요, 효과적으로 제거가 가능합니다. 그냥 핀셋으로 떼어내버리면은요, 진드기의 머리 부분은 피부 속에 남아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생깁니다. 이때 알러지성 피부염이 생길 수도 있어 깨끗하게 진드기를 떼어낼 때 진드기 제거용 후크를 사용하시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몇천 원짜리 진드기 후크 하나 장만해 두시면은요, 평생 사용이 가능한 가성비가 생각보다 상당히 좋은 이템에 들어갑니다. 다음 여섯 번째는요,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 3mm짜리, 10mm짜리, 30mm짜리가 각각 필요합니다. 동물병원이나 약국에서 구매가 가능하며 3mm짜리는 약을 먹을 때 유용하고요, 10mm짜리는요, 식사를 못할 때 강제급여를 할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30mm짜리는요, 상처 부위의 소독이나 세척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용이한 사이즈가 됩니다. 이 세 가지 사이즈를 각각 구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는요, 눈 세정제나 인공눈물 혹은 각막보호제가 필요합니다. 갑자기 눈이 붓거나 충혈되거나 이물질이 들어갔다면은요, 생리식염수를 사용하지 마시고요, 강아지용 눈세정제나 인공눈물 혹은 각막보호제를 사용해주세요. 강아지용 눈세정제는요, 생리식염수보다는 눈에 훨씬 자극이 적어서 목욕 전후 샴푸 자극의 완화나 눈을 씻어낼 때 사용하시고요, 인공눈물이나 각막보호제는요, 눈을 보호할 목적으로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여덟 번째는 소독약인데요, 포비돈 요오드 소독약 혹은 클로르헥신 소독약이 필요합니다. 이 소독약들은 당연히 상처 부위 소독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건데요, 털이 없는 부위라면은요, 일단 포비돈 요오드를 사용하시고요, 털이 있는 부위라면요, 무색무취의 클로르헥신 소독약을 사용합니다. 털이 있는 부위에 포비돈을 도포해버리면요, 털과 함께 엉겨서 딱딱해지며 오히려 더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셨죠? 클로로엑시진의 경우는요, 꺼지에 묻혀서 구강의 소독에 사용해도 좋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로 엘리자베스 컬러, 일명 넥컬러가 필요합니다. 내 강아지의 사이즈에 맞는 것을 하나 구비해 두시고요,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주로 눈의 질환이 생겼을 때 눈을 비비거나 긁어서 2차 손상을 방지할 목적이나 몸에 상처나 수술 부위를 핥아서 염증이 생기는 것을 막을 때, 혹은요, 공격적인 강아지를 치료하려고 할 때 너무 흥분하여 핸들링이 힘들 때 씌워주시면은요, 어느 정도 핸들링이 가능해집니다. 부드러운 천재질의 것보다는요, 반드시 동물병원에서 주로 사용하는 불편하고 딱딱한 플라스틱 재질을 사용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 열 번째로는요, 꺼즈와 면봉이 필요합니다. 상처 부위를 닦거나 눈 주위를 닦을 때, 혹은 눈의 이물질을 제거할 때, 혹은 상처 부위의 소독이나 연고를 도포하는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4인치 곱하기 4인치 크기의 멸균 꺼즈를 구입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 11번째는요, 탄력 붕대
붕대, 코반, 의료용 테이프가 필요합니다. 탄력 붕대는요, 상처 부위의 압박이나 일시적으로 복부나 등 부분을 긁거나 핥아서 상처 부위 확대를 막기 위해 사용합니다. 어떤 경우에도요, 이 탄력 붕대, 즉 압박 붕대를 앞다리나 뒷다리에 사용하셔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너무 압박이 돼가지고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탄력 붕대는요, 우리 수의사들조차도요, 사지 말단에 사용할 땐 굉장히 주의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일반 거즈 재질로 된 탄력이 없는 붕대는 사용하지 마시고요. 이런 종류의 붕대는요, 밀리면서 압박을 심하게 하고요, 탄력이 없어서 살을 파고 들어가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코바는요, 발 같은 말단 부위 상처에 꺼즈로 발을 감싼 후 고정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부드러운 것을 사용하고요, 너무 세게 감으시면 안 됩니다. 살살 천천히 감으면 자체의 탄력과 접착력으로 유지가 비교적 잘 됩니다. 손으로도 잘 찢어지는 제품을 구입하세요. 의료용 테이프는요, 그냥 3M에서 나온 마이크로포를 구입하시면 됩니다. 탄력 붕대나 거즈의 고정 등에 사용이 되며 무독성에 공기가 잘 통해서 상처에 손상을 덜 입히게 됩니다. 다음 12번째는 멸균 티슈. 강아지의 상처를 다루기 전에 손을 소독할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13번째는 의료용 가위. 강아지에게 직접 사용하기보다는요, 붕대나 꺼즈를 자를 때 유용합니다. 강아지의 털을 자를 목적으로는 절대로 사용하지 마세요. 털을 자를 때는요, 동물용 이발기를 사용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14번째는 프레시라이트. 털 속의 상처를 살피거나 눈의 이물을 살필 때 혹은 입 안을 볼 때, 귓속을 볼 때 다 필요합니다. 전부 굉장히 유용합니다. 15번째는 입마개가 있어야 됩니다. 숨쉬기 편한 부드러운 바스킷 형태의 제품으로 준비하시고요. 사고로 인해 흥분하거나 혹은 심한 상처를 입은 경우 입에 씌우고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6번째는 체온계. 약국에서 판매하는 1만 원 안쪽에 디지털 체온계를 준비합니다. 강아지의 상태의 심각성을 파악하는데 체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강아지의 정상 체온은요, 38.5도 정도이나 39.5도가 넘어간다면요,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고 생각하시고 병원에 데려가 보셔야 합니다. 자, 어떤가요? 생각보다 준비할 것이 많지 않은가요? 오늘 말씀드린 구급함의 내용물들은요, 인터넷이나 혹은 가까운 약국, 동물병원에서 손쉽게 구입이 가능한 물품들입니다. 큰 비용은 안 드는 것들이니까는요, 하나쯤 구비해서 모아두신다면은요, 사용할 일은 없더라도 아마 마음만은 두고두고 굉장히 든든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은 내 강아지의 구급함을 만드는 요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강아지 상담소 윤쌤입니다. 감사합니다.